고통은 스승이었고 고독은 양식이었다. 흑풍곡 지하 동굴의 공기는 폐부를 찌를 듯 차가웠지만 남궁이의 전신은 용암이 흐르듯 뜨거웠다. 가부좌를 튼 채 앉은 그의 몸에서는 김이 피어올랐고 그 김은 동굴 천장에 닿아 이슬이 되어 떨어졌다. 하지만 그 이슬은 그의 피부에 닿기도 전에 증발해버렸다. 역천마결. 그것은 단순히 내공을 쌓는 법문이 아니었다. 파괴된 단전의 파편들을 전신의 혈도에 박아넣어 몸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단전으로 개조하는 고문과도 같은 과정이었다. 첫날 밤 남궁이는 자신이 수련이 아닌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역천마결의 제한장 파천지기를 운용하자 단전의 파편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전신을 파고들었다. 그것들은 경맥을 찢고 혈도를 뒤집고 뼈 속까지 파고들었다. 그 남궁이의 피부 위로 검붉은 핏줄이 툭툭 붉어져 나왔다. 혈도가 뒤틀리고 근육이 찢어졌다. 붓기를 수천 번. 정종 무공의 기초였던 남궁세가의 창천기공은 흔적도 없이 타버렸고 그 자리를 서늘하고도 묵직한 마기가 채웠다. 정통 무공이라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기존의 내공을 버리고 새로운 공력을 쌓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역천마결은 달랐다. 이 마공은 파괴를 전제로 했다. 부서진 것을 재료로 고통을 촉매로 삼아 새로운 힘을 빚어냈다. 사흘째 되던 날 남궁이는 처음으로 마기의 순환을 완성했다. 단전에서 시작해 전신을 한 바퀴 도는 대주천이 아니라 전신 365개의 혈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기운의 폭발이었다. 쾅! 그의 몸에서 충격파가 퍼져나가며 주변의 바위들이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동굴 전체가 진동했다. 하아, 하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남궁이는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는 이제 완전히 변해 있었다. 한때 맑고 정의로웠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심연처럼 깊은 어둠과 타오르는 붉은 광채가 공존했다. 거울처럼 매끄러운 동굴 벽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남궁이는 쓸쓸하게 웃었다.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몇 가닥의 흰 머리카락이 보였다. 역천마결의 대가. 수련할수록 생명력을 갉아먹는 마공의 부작용이었다. 하지만 상관없다. 남궁이는 주먹을 쥐었다. 뼈와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고 공기가 압축되며 파공성이 터져나왔다. 이 정도 힘이라면 복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아직 부족했다. 남궁세가는 천하제일가, 가주 남궁우는 절정고수이며 그 휘하에는 수십 명의 인류 고수들이 포진해 있다. 지금의 힘으로는 대문도 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더 강해져야 한다. 훨씬 더. 그때였다. 동굴 안쪽 깊은 곳에서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크르르르. 남궁이는 즉시 몸을 일으켰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둘, 셋, 아니 적어도 5마리는 되는 것 같았다. 짐승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썩은 고기와 피의 냄새, 그리고 무언가 더 사악한 인간의 후각으로는 분간할 수 없는 마귀의 냄새. 어둠 속에서 붉은 눈들이 하나둘씩 빛나기 시작했다. 흑풍곡의 지배자 중 하나인 암영괴랑들이었다. 일반적인 늑대보다 2배는 큰 몸집에 온몸을 뒤덮은 검은 털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발톱은 검보다 예리했고 송곳니는 바위도 깨뜨릴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괴랑들은 마귀를 먹고 자라 보통의 야수가 아닌 마수로 진화한 존재들이었다. 무림에서는 암영괴랑 한 마리를 처리하는데 최소한 인류, 무인 셋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 괴물이 지금 5마리. 예전에 남궁이었다면 도망쳤을 것이다. 아니, 도망칠 겨를도 없이 찢겨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가장 앞선 괴랑이 어둠을 가르며 도약했다. 그 속도는 번개와 같았다. 단숨에 남궁이의 목덜미를 노리는 움직임. 예전에 그였다면 반응조차 하지 못했을 공격이었다. 하지만 남궁이의 눈에 비친 괴랑의 움직임은 늪 속을 기어가는 달팽이처럼 느렸다. 보인다.
마귀가 전신의 혈도를 타고 폭발적으로 순환하며 그의 감각을 수십 배로 증폭시켰다. 궤랑의 근육이 수축하는 것, 발톱이 공기를 가르는 것, 송곳니에 묻은 침이 튀는 것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남궁이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검도 없었고 화려한 보법도 밟지 않았다. 그저 전신의 혈도에 응집되어 있던 마귀를 손바닥에 집중시켰을 뿐이다. 순간 그의 손바닥이 검은 빛으로 물들었다. 역천마결 제두장의 초식 중 하나인 혈마장, 파각, 단 한 번의 일격. 남궁이의 손바닥이 궤랑의 머리에 닿는 순간 궤랑의 거구는 마치 대포알에 맞은 듯 뒤로 퉁겨나가 동굴 벽면에 처박혔다. 뼈가 가루가 되는 소리가 동굴에 울려 퍼졌다. 쿠궁, 벽면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고 궤랑은 그대로 꿈틀거리다 죽었다. 두개골이 완전히 함몰되어 뇌수가 터져 나왔다. 나머지 네 마리의 궤랑들이 주춤했다. 야수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눈앞의 인간은 사냥감이 아니라 포식자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도망칠 생각은 마라. 남궁이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차갑고 서늘하고 죽음처럼 냉혹했다. 그가 발을 구르자 바닥이 갈라지며 돌조각들이 튀어올랐다. 동시에 그의 몸이 잔상을 남기며 궤랑들에게 돌진했다. 두 번째 궤랑이 반격을 시도했다. 발톱이 남궁이의 가슴을 향해 날아왔다. 강철보다 단단한 발톱. 일반적인 무인이라면 호신강기를 펼쳐도 뚫릴 위력이었다. 하지만 남궁이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궤랑의 발톱이 남궁이의 가슴에 닿았다. 하지만 살을 찢는 소리 대신 쇠가 쇠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챙, 역천마결 제1장의 부수 기법, 마금강신. 전신의 혈도에 흐르는 마귀를 피부 표면에 응축시켜 강철보다 단단한 방어막을 만드는 기술이었다. 내 차례다. 남궁이의 손이 궤랑의 목을 움켜잡았다. 마귀가 소나귀에서 폭발하며 궤랑의 목뼈를 분수했다. 크드득, 궤랑의 몸이 축 늘어졌다. 하지만 남궁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죽은 궤랑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과 마귀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역천마결 제2장, 혈만안무의 핵심. 적을 죽이고 그 생명력을 흡수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악한 기법. 남궁이의 입에서 야수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궤랑의 마귀가 그의 몸속으로 들어오며 전신의 혈도가 확장되었다.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황홀했다. 힘이 차오르는 느낌, 자신이 강해지는 느낌. 나머지 세 마리의 궤랑들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궤랑 한 마리의 마귀를 흡수한 남궁이는 더욱 강해져 있었다. 그의 몸이 세 갈래로 나뉘는 것처럼 보였다. 잔영, 역천마결의 보범 마영환 보였다. 세 개의 잔영이 각각 궤랑 한 마리씩을 향해 날아갔다. 궤랑들은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파파파, 세 번의 타격음이 거의 동시에 울렸다. 세 마리의 궤랑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다. 하나는 가슴이 함몰되어 심장이 터졌고 하나는 등뼈가 부러져 있었으며 마지막 하나는 머리가 반쯤 뜯겨나가 있었다. 남궁이는 천천히 걸어가 나머지 궤랑들의 생명력도 모두 흡수했다. 그의 몸에서 점점 더 강렬한 마귀가 뿜어져 나왔다. 이것이 힘인가? 남궁이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바닥은 검게 물들어 있었고 손등의 핏줄은 검붉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마치 괴물의 손 같았다. 단전이라는 그릇에 갇혀있던 내공과는 차원이 달랐다. 전신의 모공 하나하나가 자연의 기운을 빨아들이고 혈도가 이를 폭발적인 힘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적의 생명력까지 흡수할 수 있으니 싸울수록 강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대가가 있다. 남궁이는 자신의 마음속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궤랑들을 죽일 때 그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쾌감을 느꼈다.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서 오는 어둡고 사악한 쾌락. 이것이 마도의 길인가?
역천마결의 경고가 떠올랐다. 이 공법을 익히면 익힐수록 인간성을 잃어간다고. 점점 괴물이 되어간다고. 하지만 남궁이는 개의치 않았다. 아니, 개의치 않기로 했다. 인간성,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나? 인간적이고 정의로웠던 시절, 그는 가문에 충성했고 무림의 도리를 지켰다.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게 당당했다. 그 결과는 배신과 죽음뿐이었다. 더 이상 인간 따위는 되지 않겠다. 괴물이라도 좋다. 복수만 할 수 있다면. 남궁이는 다시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흡수한 마기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제 과정이 필요했다. 그는 눈을 감고 역천마결 제두장의 신법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전신의 혈도에 흩어져 있던 마기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흘렀을까? 남궁이가 눈을 떴을 때 동굴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하루가 지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몸이 가벼웠고 힘이 넘쳤다. 괴랑 5마리의 마기를 완전히 흡수한 결과였다. 남궁이는 일어나 동굴을 둘러보았다. 해골이 남긴 비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다음 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기이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많은 굴레가 없으니 내가 곧 법이요. 내가 곧 하늘이다. 무림의 도덕 따위는 분토와 같으니 오직 힘으로 증명하라. 단 기억하라. 마도는 외로운 길이다. 모든 것을 얻지만 모든 것을 잃는다. 힘을 얻지만 인간성을 잃는다. 그것이 역천의 대가다. 그래도 가겠는가?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나조차도 끝에 닿지 못했으니. 남궁이는 비급을 덮었다. 그의 얼굴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가겠다. 끝이 어디든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는 동굴 한편에 놓여있던 녹슨 철검 한 자루를 집어들었다. 아마도 이전에 이곳을 찾았다가 죽은 무인의 것이리라. 검은 녹으로 뒤덮여 있었고 검신은 군데군데 이가 나가 있었다. 남궁이가 마기를 검에 주입하기 시작했다. 징, 검이 떨리기 시작했다. 검신을 뒤덮고 있던 녹이 가루가 되어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새까만 검신이 드러났다. 마기가 검에 완전히 스며들자 녹슨 쇳조각들이 모두 떨어져 나가며 서슬 퍼런 흑광 회광이 감돌기 시작했다. 검 자체가 변한 것이었다. 마기에 의해 재탄생한 마검. 좋아. 남궁이는 검을 휘둘러 보았다. 검기가 뿜어져 나가며 동굴 벽면을 갈랐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이 새겨졌다. 이 정도면 인류 무인 정도는 상대할 수 있겠군.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남궁 세가에는 인류를 넘어선 절정 고수들이 즐비했다. 특히 가주 남궁우는 무림맹 10대 고수 중 한 명이었다. 남궁이는 동굴 중앙으로 걸어가 다시 가부좌를 틀었다. 그리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역천마결 제1장 파천지기는 완성했다. 전신의 혈도가 단전 역할을 하는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역천마결 제2장 혈만한무는 초입에 들어섰다. 적의 생명력을 흡수하는 기법을 터득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제3장 이후는 아직 이해조차 할 수 없었다. 현재의 경지로는 너무나 심오했다. 서두르지 말자. 남궁이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복수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지만 그것이 성급해서는 안 되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남궁세가에 쳐들어갔다가는 개죽음을 당할 뿐이다. 3년이다. 남궁이가 중얼거렸다. 이곳 흑풍곡의 마기를 완전히 집어삼키는데 3년. 역천마결의 최소한 제세장까지는 완성하는데 3년. 그때가 되면 그의 눈에 서늘한 빛이 어렸다. 남궁세가의 대문은 피로 씻길 것이다. 남궁이는 결심했다. 3년. 그 시간 동안 이곳 흑풍곡에 머물며 수련에만 전념하겠다고.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복수를 위한 힘을 기르겠다고.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흑풍곡의 마기들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남궁이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동굴 전체가 진동했다. 벽면의 기괴한 문양들이
빛나기 시작했다. 마치 이곳의 마귀들이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는 것처럼. 밤이 깊어갔다. 흑풍곡 위로는 먹구름이 몰려들었고 천둥과 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이 역천의 길을 걷는 자를 경고하는 것처럼. 하지만 남궁이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다. 하늘이 막는다 해도, 운명이 거부한다 해도 그는 이 길을 걸을 것이다. 역천, 하늘을 거스르는 자의 길. 그것은 장차 무림을 공포로 몰아넣을 천마의 탄생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동굴 깊은 곳에서 남궁이의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기다려라, 남궁새가. 기다려라, 남궁은. 그리고 남궁혁.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오직 확고한 의지와 차갑게 식은 증오만이 담겨 있었다. 3년 후 너희가 버린 쓰레기가 어떤 괴물이 되어 돌아오는지 똑똑히 보게 해주마. 천둥 소리가 그의 말을 지워버렸다. 하지만 그 서약은 이미 하늘에, 땅에, 그리고 흑풍곡의 모든 마기에 새겨졌다. 3년, 그것은 남궁세가가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평화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남궁이가 괴물로 거듭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갑고 매서운 비. 하지만 동굴 안의 남궁이에게는 닿지 않았다. 그의 주변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기가 빗방울을 모두 증발시켜 버렸으니까. 역천마결의 수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무림의 새로운 전설이, 아니 악몽이 탄생함을 의미했다. 흑풍곡의 밤은 깊어만 갔다.